3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먼슬리 환강률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크레딧 9월 월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과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부담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이 크레딧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좀 가파르게 축소가 되면서 특히 상위 등급 위주로 축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신용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국채 금리가 만약에 이제 저희 예상대로 미국 10년 기준으로 올해 연말 1%, 내년 1% 중반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크레딧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의견을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 공사채, 은행채 이런 이제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변경을 시켰고, 특히 이제 미국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확대였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중립으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 투자 등급도 마찬가지로 과거 중립에서 축소로 의견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국내 쪽에서 좀 한 가지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한 2024년 한 5개년 정도의 재무관리 계획을 집계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재무관리 계획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채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이제 바이러스나 경제 이런 둔화로 인해서 부채를 늘리고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공공기관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SOC, 에너지,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좀 많이 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쪽이 SOC입니다. SOC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LH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쪽에서 지출이 늘릴 가능성이 앞으로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크레딧 쪽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9월달 약세 압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국내 쪽에서는 회사채와 여전채 같은 경우가 특히 AA 등급, 싱글 A까지 추가적인 축소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었던 신흥국, 특히 달러채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황유식 위원. 네,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를 51,000원으로 상향을 좀 했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올렸고요. 그리고 적용 멀티플을 좀 상향을 했고, 그리고 수소 사업 가치를 반영을 하면서 전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태양광과 수소 등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와 업종 내 탑픽을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이 모듈의 단순 생산 판매를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EPC 개발과 발전, 그리고 에너지 리테일 판매 쪽으로 다운스트림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에너지 토탈 서비스 사업으로 이제 변화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사업이 확대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미드 싱글에서 미드 틴까지 안정적인 이 이익률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하고요. 다운스트림에 한해서 매출액은 이제 올해 약 5천억 원, 그리고 25년에는 6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사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좀 견인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니콜라와 협업으로 광범위한 이제 그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 자체적으로는 이제 고효율 수전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그린 에너지 공급, 그리고 유통,
등을 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 어떤 수소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될 경우 큰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 종합화학을 통해서 지분을 이제 3.07%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소 쪽에서는 이제 이익이 매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소 사업 가치를 자회사 지분율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분율대로 하면 희석은 가능하겠지만 신사업 가치를 고려를 한다면은 그대로 반영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흐름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2분기 1,300억 영업이익에서 3분기 1,950억으로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석유화학과 태양광 부문 수요 둔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눌린 실적이었다면은 2분기 중후반부터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부터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는 완연한 이제 회복된 그 스프레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모듈도 2분기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호텔신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면세점의 매출 회복세 두드러져서 자료 작성하였고요. 3분기 현재 중국 소비 회복에 따른 그 대형 리셀러들의 주문량 증가와 3자 반송의 활성화로 면세 매출이 의미 있게 상승 중입니다. 제 3자 반송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좀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기존 리셀러들의 추가 주문을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배송의 편리성 등 강점도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또한 기존 면세 매출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요. 실적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당사에서는 3분기 현재 호텔신라의 시내면세점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거의 한 90%까지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3기 사업자의 계약이 종료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고정 임대료가 없어졌고 앞으로 매출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거의 다 회복이 됐고 공항도 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 반등, 4분기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 부분 같은 경우에는 7, 8월은 대체적으로 좋기는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객실 점유율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긴 장마랑 코로나 이런 것 등으로 많은 휴가가 가을, 겨울로 이연되었고 지금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 호텔 수요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호텔신라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삼성전자 도연우 위원 발표해 주세요. 삼성전자 어저께 엔비디아가 데스크탑 PC용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돼서는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해당 제품의 프로세서 대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수주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이저 IT 제품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이름이 지포스 RTX 3000 시리즈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팔라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이 폭발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PC 교체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에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판매량이 한 5,800만 대 정도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간 판매량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 제품 수주로 연간 20억 달러, 저희는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 파운드리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매출액이 연간 한 8,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주 하나로만 거의 30% 이상의 매출액이 내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괜찮지만 이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이 IT 제품 중에서 거의 핵심 제품에
핵심 제품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주했다라는 게 향후에 다른 고객들을 더 끌어오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현물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은 3분기, 4분기가 뭐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지만 최근에 스마트폰이랑 가전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전사 실적은 3분기랑 4분기 다 QOQ로 증익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핵심 제품을 수주하면서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올라가는 게 시장의 좀 기대를 부합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보다 파운드리 업체 밸류에이션이 훨씬 비쌉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PER은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 대만의 뭐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 PER은 20배 넘어서 거의 30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최근에 좀 잘하고 있는 게 향후에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국전력 이민재 연구원. 예, 계속 문의가 있어서 좀 자료를 작성했고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랑 이제 전력구입비 연동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민간에서 이제 3기가에서 14기가까지 지난 4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목표 달성됐고, 반면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저조합니다. 대규모 풍력 단지는 해상으로 이제 조성해야 되는데, 뭐 입지 선정 인허가라던가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전기사업법 개정 통해서 별도 법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참여 가능성은 저희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재무구조가 부족하다, 재무구조상 이제 투자를 집행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냥 흐름대로 간다면 매년 3조 이상 추가 차입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압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서 이제 유가 연동하지만 인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상한 제한되는 형태의 전력구입 연동제 도입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018년과 같이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으나, 원전은 신규 원전 도입되는 것들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 용량 유지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석탄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랑 발전 단가가 최근에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상 사유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연료비 연동제 도입되더라도 직접적인 인상 발생 가능성은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요금 체계 개편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요금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한 형태로 인상 효과가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의외로 그러니까 주택용 사용량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파악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월 말에 이제 두 달 전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는 3분기 영업이익 2.1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코리아센터 백준기 연구원. 네, 요즘에 그 온라인 쇼핑 쪽에서 제가 스몰캡 쪽에 추천드리는 게 카페24, 코리아센터, 그리고 상반기 때 말씀드린 다나와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코리아센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60일 실적 유예가 돼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카페24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카페24가 이제 레버리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페24랑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코리아센터도 국내 메이크샵이라고 하는 쇼핑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카페24 대비해서는 약 40% 정도의 GMV 총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쪽 사업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카페24도 그렇지만 잘 올라오고 있고, 이 회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점이 전체 100을 이제 매출로 본다면 그 중에서 20% 정도가 이 메이크샵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60% 정도가 해외 직구에서 나오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직구 사업도 최근에 뭐 비대면 환경이 이제 우호적으로 되면서 많은 제품들을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회사인 플레이오토랑 서머스 플랫폼 같은 회사들에서 나오는데,
이 회사들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게 나는 회사들이라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토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있으면 저희가 뭐 G마켓, 옥션, 뭐 인터파크 이런 데 일일이 들어가서 제가 뭐 재고가 얼마인지, 뭐 품절이 났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여기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 지금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어서 레버리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머스 플랫폼은 아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누리닷컴이라고 하는 다나와하고 이제 경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가격 비교 사이트 트래픽도 좋고, 뭐 네이버나 이쪽으로 빅데이터 판매, 그러니까 데이터 직접 판매가 있어서 이쪽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토가 대략 300억, 그리고 서머스 플랫폼이 300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20% 정도 기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24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제 PER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싼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60%가 유통에서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할인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SOTP 방식으로 회사의 밸류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여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리아센터도 카페24랑 더불어서 같이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